자, 여러분들 식약처라고 아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걸 약자로 식약처, 식약처 그러는 식품의약품 뭐 이렇게 이걸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 행정부 기관이 식약처입니다. 그럼 이 식약처에서 이제 식품에 대한 공적인 법전입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공적인 법전이에요. 건강기능성 식품,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 가지고 자, 식품은 이렇게 식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규격 기준을 여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위반할 때는 어떤 벌칙이 따릅니다. 무슨 법에 벌칙 받겠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벌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식품공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식품공전 총칙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그 다음 등 식품별 기준 규격, 식품 접객업소, 단체급식소 포함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 다음 검체 채취 취급 방법, 그 다음 일반시험법 등 여기에 우리가 자주 봐야 될 부분이 자주 꼭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한 번씩은 다 봐야 됩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식품 공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식품 첨가물 또 보려면 여기 기구, 용기, 포장 보려면 여기 건강기능식품 보려면 여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관련해서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꼭 참고를 하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 교재가 사실은 전부 매진돼 버리고 교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보냐? 여기에서 봅니다. 여기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째 총칙 한번 열어보고 자, 일반 원칙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 원칙 쭉 다 나오고요. 자, 일반 원칙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이 부분만 보려니까 전체 화면이 힘드네. 그러면은 너무 크다. 자, 일반 원칙이 있다. 여기에 단위를 한번 보세요. 자, 계량 등 단위는 국제 단위를 써라. 사용해라. 그리고 아래 약호는 이렇게 써라. 자, 길이는 미터, 센티미터, 밀리메타,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이런 약호를 써서 표현을 해라. 그 다음 용량, 부피입니다. 리터, 라지 L로 표시했죠. 라지 L로 밀리리터, 밀리 소문자, 리터 대문자 썼죠. 마이크로리터, 마찬가지 리터 L 대문자를 쓰세요. 중량,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사용합니다. 넓이는 제곱 센티메타, 열량은 킬로칼로리 혹은 킬로줄, 압착 강도는 뉴턴, 온도는 섭씨 온도, 켈빈 온도 쓰는 거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 섭씨 온도 쓰자. 그 다음 표준 온도는 20도씨를 표준 온도라고 얘기한다. 상온이라는 것은 15도에서 25도씨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자. 실온은 1도에서 35도씨까지를 실온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미온은 30에서 40도.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백분율 표시를 하는데 중량 백분율을 표시할 때 퍼센트 기호를 쓴다. 자, 중량 백분율 표시했을 때 그냥 퍼센트 기호를 쓸 수 있다. 그래, 무게 대 무게 퍼센트는 무게 대 무게를 생략해도 우리가 중량 퍼센트라고 읽어라. 그 다음, 다만 용액 100ml 중에 물질 함량을 퍼센트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게 대 부피 퍼센트이잖아요. 그래서 무게 대 부피 퍼센트를 꼭 기록을 해줘야 된다. 기록을 안 하면은 우리가 무게 퍼센트로 무게 대 무게 퍼센트로 읽어버린다. 그 다음 용액 100ml 중에 물질 어떤 함량 ml로 표시했다면은 부피 대 부피 퍼센트잖아. 그죠? 부피 대 부피 퍼센트 기호로 꼭 표현을 해주라.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분율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 또는 ppm part per million ppm 약호를 쓸 수 있다. 쓴다. 그러니까 ppm 100만 분율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이나 혹은 ppm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10억 분율 10억 분의 1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자, 약호로는 part per billion pp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또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자, 방사능 물질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표현하라.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자, 이 고시에 정하여진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원칙을 따른다. 자, 원자량,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 이해가 됐죠? 예. 원자량, 분자량은 최신 국제 원자량표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것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더하면은 분자량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 국제 원자량표에 따라서 계산해라. 그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은 15도 이하를 찬물이라 한다. 온탕이란 60에서 70도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온탕이라고 한다. 열탕은 약 100도씨 물을 열탕이라고 한다. 그 다음 시험에 쓰이는 물 그러는데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유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 그 다음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용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물에 녹인 것으로 본다. 그래, 물이 용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를 감압이라고 본다. 그 다음 pH를 가지고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겁니다. 이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터머스 G 또는 pH 메타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해서 pH 3 미만은 강산성이다. 그 다음 약산성은 pH 3에서 5까지를 약산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 pH 5 이상 6.5 미만
5 이상 6.5 미만을 미산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중성은 pH 6.5에서 7.5를 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미알칼리성은 pH 7.5에서 9 미만을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은 pH 9 이상 11 미만, 강알칼리성은 11 이상을 강알칼리성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복잡하나? 자, pH 값을 기록을 하면은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8번 용액 농도를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화살표 5, 1화살표 10, 1화살표 100. 자, 이렇게 표시하는 농도가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고체 시약 같으면 1g 또는 액체 시약 같으면 1ml, 1ml를 용매에 녹여서, 용매가 물이면은 그냥 수용액입니다. 용매에 녹여서 전체량을 5, 10, 100ml로 만든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농도를 표현을 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록하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한 경우는 고체 시약이나 액체 고체 1g, 액체는 1ml를 혼합을 합니다. 1대1로 혼합하고 1대5로 혼합했다 이 말입니다. 혼합한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혼합액을 1대1, 뭐 4대2 대1 이렇게 혼합액을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똑같이 액체 시약은 용량 부피 비로 1대1, 4대2 대1 이렇게, 고체는 중량 비로 같은 비율 1대1, 4대2 대1 이렇게 혼합을 한다. 자, 이 혼합된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용액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농도도 있다. pH 값을 기록을 한다. 그 다음 방울수를 측정할 때 20도씨의 정유수 20방울을 떨어뜨리면 약 0.9에서 한 1.1g, 다시 말해서 정유수 20방울이 약 1g 정도 값이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부피를 측정하기 힘들고 방울수로서 이렇게 실험하는 경우에 뭐 몇 방울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얘기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자, 데시케이터에 건조제를 넣어 가지고 이제 데시케이터, 여기 보면 데시케이터 보입니다. 자, 데시케이터 저기에 아래쪽에 담겨져 있는 것이 건조제입니다.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섭제로 수분을 흡수하고 저 속에는 수분이 거의 대부분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한 시료를 저기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킬 때 데시케이터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리카겔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무게를 정밀히 단다. 자, 그 다음 무게를 정확히 단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정밀히 단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정확히 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정의했는 거예요. 자,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고 한 경우는 무게를 달아야 할 최소 단위를 고려하여 0.1mg 혹은 0.01mg 그것보다 더 작은 수치, 그래 최소 0.1mg 0.1mg 같으면 무게로 하면 얼마입니까? 0.0001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넷째 자리 그램까지가, 그러니까 소수 넷째나 다섯째, 여섯째 자리까지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을
저울을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정밀히 단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소수 두째 셋째 자리 저울 가지고 달아가지고 정밀히 단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정밀히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러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실험실에 소수 넷째 자리 그램 다시 말해서 0.1mg까지 저울 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저울이라고 그래요. 케미컬 밸런스 화학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구했을 때만 정밀히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밀히 단다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정확히 무게를 정확히 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그 자리수까지 다 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수 넷째 자리까지 그램 저울을 이용을 하고 만약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셋째 자리까지만 읽든지 둘째 자리까지만 읽고 기록을 한다. 그거는 정확히 단다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단다는 얘기는 저울이 나타내주는 수치를 다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정확히 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밀히 단다, 정확히 단다 용어가 다르죠. 자,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유효 숫자 개념이 없으면은 소수 넷째 자리 저울 가지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밖에 잃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확히 무게를 달았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검체를 취할 때 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약은 우리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 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약 그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값을 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항량은 영어로 constant weight입니다. 일정한 무게 뜻입니다. 항량이라고 기재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렬할 때 첫 번째 실험했는 무게와 두 번째 실험했는 무게 그 차이가 얼마? 0.1% 이하일 때를 항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실험에서는 항량이 되었는 걸 모릅니다. 적어도 두 번을 실험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했는 그 값의 차이가 0.1% 이하로 일치할 때 무게가 이제 일정한 무게가 되었다. 항량이 되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쓴다. 자, 읽어보니까 우리 그냥 건너뛰고 그냥 넘어갈 부분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총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식품별 기준 규격 자 한번 열어볼게요. 식품 여기서 안 열리는구나. 자, 식품별 기준 규격 이걸 좀 접어두면 좋겠는데. 그 다음 식품 적객업소 자 여기 이것도 나중에 열어보시고 이제 우리 수업에 관여해서는 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식품 일반 시험법, 식품 성분 시험법, 뭐 미생물 시험법 등등 아래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약, 시액, 표준용액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 쓰도록 하고, 자, 오늘 보려고 그러는 부분은 자, 식품 일반 시험법. 자, 일반 시험법의 관능 시험. 식품 관능 시험 많이 하잖아. 그다음 이물 뭐 등등 진공도, 물성 시험, 풍해 시험, 곰팡이 수, 그다음 식품 성분 분석.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주로 볼 부분입니다. 식품 일반 성분 시험법.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수분 분석, 회분 분석,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지질, 열량 계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 번씩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그러면은 열량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열량 계산. 다시 말해서 열량은 항목 다운로드 PDF로 열기. 오케이. 이게 낫겠네. 자, 뭐가 열량 계산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으면 되냐? 결국에는 뭡니까? 열량을 우리에게 열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잖아. 그렇죠?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값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수분 구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열량 계산 다 계산이 돼 버려요. 그럼 이제 단백질은 어떻게 실험할 거냐? 안쪽에 시험 방법 다 있습니다. 지방 어떻게 할 거냐? 탄수화물 어떻게 할 거냐? 다 있어요. 자, 그럼 열량 계산 됐다. 너무나 쉽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수분, 회분, 질소, 탄수화물, 지질, 미량 영양성분 시험. 자, 여기 열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기질, 바이타민 U. 자, 무기질에 뭐가 있냐? 칼슘, 인, 철, 식염 나오죠? 나트륨, 카리움, 아연, 요도, 세레늄, 크롬, 몰리브덴, 불소, 염소. 자, 이 내용들, 마그네슘,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얻을 것이냐? 바이타민 어떻게 실험할 거냐? 바이타민 A, B, 1, 2, C, 나이아신, 뭐 등등등 바이타민 종류, 엽산, 뭐 바이오틴 등등 다 우리가 어떻게 실험할지, 어떻게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지 여기에서 자료 시험 방법대로 시험을 하면 됩니다. 책 살 필요 없지요? 네. 근데 책이 있어야지. 이거 열어보면 책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자, 그러면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